수주가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렇게 처져 있는 것보다 약간 말려져. 그렇죠. 그 말려서, 그렇죠. 말려 있는 게 더 좋아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처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뭐냐면 잎을 향하는 듯한 이렇게 접시 모양까지 이렇게 살 올라온 상태. 그래서 좁쌀 한 3개를 그 위에 얹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늘어져 버리면 부처님 기든 수주가 막 이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늘어지니까 어디에요? 자신의 말년을 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말년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르는 그 후덕성으로 가는 거죠. 후덕성. 대체로 이렇게 수주가, 수주를 우리가 우리 손에 이렇게 음식 하다가 손에 탁 대이면 어떻게 돼요? 손 어디에 돼요? 여기 코에 돼요? 귀에 돼요? 귀가 가장 이제 인체 장부, 인체에서 차가운 부위니까, 그죠? 펼쳐져. 그게 요 부분이라는 것이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보면 팬이 붙어 있잖아요. 엔진에, 오토바이 엔진. 그러니까 몸은 인체의 팬과 같다. 인체에 팬이 나와 있으면 달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더운 열기가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이 있는 곳으로 더운 곳을 더위는 빠져나오겠죠. 더운 거는. 그래서 이제 눈, 코, 입, 그 다음에 귀 이렇게 몸 속에 있는 더운 기운이 내 몸을 떠나지 않는다면 운동을 해서 막 땀으로 수분으로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한 열기라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구멍 난 곳으로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연기가 구멍으로 빠져나가듯이. 그게 이제 눈, 귀가 대표적인데, 이 귀가 뭐냐면 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받으면 흥분을 하면은 더운 기운이 확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덜어주는 어떤 채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어지간히 뜨거워도 참는다, 못 참는다. 좀 뜨거워도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구력이라고 했잖아요. 지구력. 파워 댐으로 가는 이유가, 기능적으로 뭐냐면 팬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뜨거워지는 시간이 길다. 이게 간상체, 어느 또 일본 사람들 쓰는 간상체에는 꼭 보면 남녀 관계에 꼭 그 이야기하거든요. 뭐 기가 이렇게 좀 크면 발동이 천천히 걸려가지고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죠? 뜨거운데 시간이 짧으니까 뜨거운 사랑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예. 거기다 귀걸이를 하려고 뚫어서. 그게 점수 사실을 깎는 거죠. 원래는 이제 깎는 건데, 기왕 뚫었으면, 첫째, 메우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장신구라도 해서 일단 메웠지만, 구멍은 있지만, 구멍을 어떻게 해요? 메운 상태로 유지하잖아요. 메운 상태로. 그런 경우에는, 원래 메워진 것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메운 곳에 준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분 관찰하면 돼요. 형태, 색. 그죠? 형태와 색에서, 형태는, 용량, 기능,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귀는 특히 이제 용량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귀는, 물론 더 이제 간상학적으로 더 세부를 해석하려면은, 이제 귀의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요 라인이 윤과 각의 어떤 라인이 대체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뇌각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뇌각이 이렇게 이게 해딱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뒤집어졌죠. 그죠? 안쪽에 있는 놈 밀고 나왔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놈을 자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요 외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곽자가 뭐냐면 성곽곽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캐슬이고, 이 부분은 뭐냐면 외곽, 이게 뭐냐면 필드라는 거죠, 필드. 요놈은 캐슬 필드. 그죠? 그러니까 요 놈만 너무 크고, 그죠? 이 내곽만 너무 크고 필드가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밸런싱이 좋은 상태일 때,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뇌각이 이렇게 뒤집어지어 나오면 뭐냐면 주체성이 많이 밀고 나온 거잖아요. 주체성이 많이 밀고 나왔으니까, 누가 막 이야기하면 통과. 안 들려. 이러면서. 개그에도 있더라고요. 개그에 보면. 뭐 싫을 거요? 뭐라고요?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거의 뭐냐면 뇌각이 외륜을 밀고 나온 상태. 외륜이 이렇게 에워싸주는 모양은 외륜이 에워싸주는 모양은 결국 필드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캐슬을 보호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좋은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면 말려 들어와 버리면 이게 너무 잘 떨어도 안 된다. 이게 너무 사람 말이라는 것은 너무 잘 떨어도 뭐예요? 속는다. 예. 상대방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우리 귀가 얇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얇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얇으면 우리가 안테나가 센시티브하다, 센시티브.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으니까 막 주관이 뭐 없어지는 거죠. 참 자 귀 얇자 이런 귀가 얇다. 귀가 두툼하면 어떻게 해요? 잔잔한 전파는 막 반사시켜 버리고 스카이라이프 생각 스카이라이프. 근데 뭐냐면 아주 얇은 거는 뭐냐면 파동이 오면 요는 부르르 떨겠죠, 그죠? 요는 뭐냐면 살짝 반응하겠죠, 그죠? 그래서 넓은 거는 좋은데 넓고 얇으면 귀가 얇다 이거 귀가 얇다. 얇으니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진동에 울리듯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음으로써 결국 자기 주관성이 없어진다. 그게 귀가 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도 기왕 댐인 이상 어떻게요? 댐은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좀 두터워야 돼요. 댐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두꺼워야 되잖아요. 귀는 두꺼워야 좋고 이거는 이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확장해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귀까지 됐습니까?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이요. 선생님, 미술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미술 선생님이 허경영 씨 사진을 보고 좋다고 그랬는데 그 귀는 내가 못 봤는 것 같는데 그러니까 귀를 보시라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뭐냐면은 출신이 뭐 지금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우리가 귀천을 말하지 않고 또 신분의 어떤 분류를 하지 않지만 관상에는 여전히 귀천이 있다. 그러면 귀천이 없다면 사실은 천지 이 만물의 세계에서는요 사람과 육축의 구분이 없어요. 그 원리 잘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이런 경우죠. 우리가 개인적인 운세를 봐줄 때 올해 당신의 직원이 죽을 것이다 이런 운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 양반이 노심초사 걱정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는 막 신앙을 떠나가지고 개척교회에 피아노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암자에다가 길 험한 암자에 막 그냥 시주도 하고 고아원에 돈도 갖다 주고 평소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인데 올해 직원이 죽을 것이다. 필시 그렇습니까? 필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노심초사를 했는데 그 해에 자기 집에서 14년을 살던 개가 죽더라. 그건 거의 식구와 같잖아요. 식구와. 그죠? 그렇게 식구가 결국은 휘하죠. 자기한테 아래니까. 그죠? 그 휘하가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 운을 액땜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그 큰 고대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걸 대신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짐승을 올리기로 했는데 결국 뭐냐면 천지자연의 세계에서는 인명과 육축의 구분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자꾸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숭이와 지금 사람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귀천을 원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왜 원숭이는 가다 놓고 창살을 집어넣고 보고 즐기고 말이에요. 인간 주가 무슨 권리로? 그런데 그것이 쭉 유지돼서도 별 문제 없이 오는 이유는 뭐냐? 그 에너지 편차. 에너지 편차가 결국 뭐냐면 기와 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 천을 따지고 싶거들랑 그 사람이 출신과 가문을 알고 싶으면 귀를 봐라. 귀를 봐라. 되셨죠? 그래서 귀는 근데 이제 어떠하냐? 이제 조상이 근본적으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행위적인 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곳이니까. 근데 현재의 삶에는 뭐냐면 크게 가담하지 않는다.
현재 삶에는 크게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러나 맨 막판에 가뭄이 너무나 심하게 들었을 때 그 댐에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마을의 농사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아주 힘들 때에 여러 가지 원천적인 어떤 힘을 보완하는 작용을 함으로 기왕이면 댐에 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듯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깃불만 만지고 있어 봐라 하잖아요. 깃불이 뭐 이 수주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듯이 수주가 뭐냐면 말년의 여러 가지 의식주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말년의 의식주 환경. 그래서 말년의 의식주 환경을 이렇게 조장하기 때문에 여인이 수주가 빈약한 삶을 살았다면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잘 생겨서 뭐냐면 주변의 사람의 덕을 많이 입었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말년까지 잘 지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깃불을 잘 만져보셔야 됩니다. 깃불. 예, 그러니까요. 막판에 뭐가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요. 깃불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집에 사모님 이야기인데 자기 서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있어봐라 서방님이라는데. 서방님 여보 돈 좀 주소 이러면 있어봐라. 배 들어온다. 그 또 뭐 좀 주소 이러면 있어봐라. 그 있어봐라를 20년을 한 거예요. 있어봐라 20년. 그게 이제 깃불만 만지고 있으라는 게 말년에 너가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식주 환경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으니 깃불만 잘 만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당신 몫이 되도록 하겠다. 이러면 그 깃불만 만지라는 말 통용적으로 안 하나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깃불이 표준적 표현인데 그냥 우리 하는 말 그냥 깃볼만 만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원래는 그 천지 만물에는 뭐냐면 육축과 인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식구가 불어나는 거를 원래 좋게 쳐요. 그래서 강아지가 들어오는 것도 강아지가 들어오든 새가 들어오든 어쨌든 뭐가 자꾸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번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치기 때문에 그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는다든지 또 자꾸 뭐냐면은 집에 키우던 여러 가지 애완용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는 그는 굉장히 운세의 침체, 보통 우리 운세적으로 안 좋은 어떤 상태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운일 때는 우리가 물론 사람이 또 우리가 혼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식구 불어나는 것도 있지만 동물이라도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어떤 좋은 흐름 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처럼 산화 제한을 해가지고 얼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식력 그러니까 귀 자체가 뭐냐면 또 하나의 생식력하고도 통하거든요. 이게 표현하면 식물로 치면 귀는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식물의 뿌리. 그러니까 드러나서 활발하게 뭔가 외부적인 대사를 하진 않지만 가뭄이 들고 비가 적게 오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 속에서 물을 갖다 퍼올려주는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제도 때문에 지금 애를 많이 못 놓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못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강아지라도 이렇게 한 마리 둡니까? 강아지가 원래 자세히 보면요, 대체로 이 눈이 흑정이 크잖아요. 개가 이렇게 흑정, 백정 이게 하얀 흰자 위에 검정자 지금 검정자위가 많잖아요, 그죠?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우리 눈편 다 다루겠지만 이 흑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흡수. 검다는 것은 잡아당기는 기운이 많은 거죠.
그다음 밝다는 것은 튕겨나가는 기운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흑정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했죠? 코가 발달했잖아요. 개는요. 그죠? 뭐 기능적으로도 발달하고 형태상으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개코 아닙니까? 개코. 절마저 개코다. 그 코의 기능이 발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관상에서 뭐냐면 재백궁이 발달했다는 거죠. 예. 재백궁이 발달했다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놈이다. 그 다음에 입이 커요, 작아요? 입이 크잖아요. 먹는 거에 관심 많아요, 적어요? 먹는 것만 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아이고, 개야 이러잖아요. 예? 근데 먹을 거, 그죠? 그 다음에 재백궁, 흑정, 그 다음에 개의 그 원천적 작용을 보라니까요. 그게 충성심이라고 돼 있지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딱 버티고 있다 도둑놈 오나 안 오나. 그죠? 그래서 재물을 그 지키는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 개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뭐냐면 이제 그 식구를 열어둘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도 못 둔 사람들은 실제 개를 두면요. 그 개에게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것, 이런 것이 들어가기 위하여 그 통로를 뭐냐면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 사료값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고, 개 리본값이 또 내 오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예. 집에 임신한 사람이 있는데 강아지가 임신하면 안 좋다는 그런 그런 거 뻥입니다, 뻥. 일단 뭐냐, 관상에서는 흥부는 자식이 많다, 적다. 놀부 자식 이야기 들어서 못 들었어요. 놀부 자식은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흥부는 뭐냐면 자손이 많으니까 결국 뭐냐, 번영의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다. 자신은 무능이라도 번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중에 복 많은 놈들이 몇 명만 섞여도 뭐냐면, 그 제비의 설화가 되는 거죠, 제비가. 예. 그래서 놀부 아저씨는 아무리 다리를 부러뜨려서 똑같이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 번영의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물론 동양의 농업 사회의 어떤 기준한 어떤 해석이지만 다손. 그러니까 지금 뭐 뿌리 깊은 나무 한다면서요. 지금 뭐 드라마인가 뭐 한다 하는데, 자, 그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용비어천가 보라 이게. 뿌리 깊은 나무는 뭐예요? 바람에 아니면서요. 그다음에 꽃 좋고 열매 하나니 이게 일어나거든요. 열매 하다는 말은 많다, 열매가 많다.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게 그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아니할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 주는데 대단히 이렇게 그 결과가 좋다라고 한 것이 뭐냐? 꽃이 좋고 꽃이 화려해야 된다. 꽃이 화려.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은 것. 이건 뭐냐, 전부 다 번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엄마가 임신하고 있는데 개가 임신했다. 물론 복이 작으면 이런 거죠. 복이 작으면 두 가지 복을 안 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기 복 그릇이 적으면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일반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통용되지만 원래는 뭐냐, 그렇게 자꾸 뭐가 불어나고 늘어나는 건 다 길상 좋은 모양으로 친다는 거죠. 예.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러죠. 뭐 이유가 따로 있나, 뭐 아무 때나 가 빵 하지. 얼마나 귀찮은데 그렇게 키우는 게. 때가 안 생기는 부부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운세적으로는 나쁘진 않죠. 운세적으로. 물론 이제 그 뭐 우리가 그 역학의 어떤 여러 가지 원리 속에서 이제 돼지, 토끼, 양띠에게는 그 개가 이 천살이라는 별을 가져요. 신살상으로. 그래서 이제 돼지, 토끼, 양띠는 이제 자기가 운 좋을 때는 엄청나게 그 개의 어떤 덕을 많이 보다가 자기가 좋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운세적으로 침체가 온다 이렇게도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천살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천살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 우연히 넘어지면 떠돌이 개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니까요. 띠별에 따라서 기르는 게 좋은. 그렇죠. 조금은 차이가 있죠. 좁혀져 있는데 그러면 개가 너무 키우기 귀찮다 이러면 새라도 키워라. 새라도 키우면 어쨌든
생명이 있는 것이 자꾸 불어나고 늘어나는 어떤 상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상을. 그런 상을 취하고 있으면 불어나고 늘어나는 작용이 자기 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운이 없으면 키워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라요. 근데 이제 개는 대체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플러스 효과를 많이 주니까 갑자기 얼굴이 개 얼굴로 넘어가더니 개 운세로 넘어가는. 자, 원래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귀 다음에 귀는 뿌리라고 했죠. 귀는 이렇게 에너지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주 긴 병을 한 사람들, 아주 장병을 한 사람들이, 긴 병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펴볼 때 눈빛과 귀를 본다는 거죠. 그죠? 눈이, 이제 귀가 너무 뭐냐면은 그 상태가 안 좋다. 형태가 별로 안 좋은데다 색깔도 나쁘다. 귀가 어두워지면, 이제 상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귀 어두운 빛을 띠기 시작하면 관을 짜기 시작해라. 나무 코트를 준비해라. 이렇게. 그죠? 근데 그만큼 귀라는 게, 가뭄이 들었냐, 가뭄이 안 들었냐,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한번 이렇게, 어쨌든, 뭐 화장술로라도 좋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인은요, 어느 정도 매너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병문안을 와도 일단 거울부터 먼저 보고, 자기가 환자인데, 누가 병문안을 왔다 그러면 거울 먼저 옆에 딱 숨가놨다가 딱 꺼내갖고 먼저 딱 상태 보고 머리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컴팩트는 챙겨가라. 그래야 뭐냐면, 아까 뭐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녀 간에 서로 막 그냥, 막 이리고 저리고 지나다가 연락 안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산이 막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강이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뭐냐면, 자하고는 그만할란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소통성, 이게 결국 뭐냐면,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이다.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유심조.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물론 이 동양 역학 전만 해도 정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인체에 불수의근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수의근이에요, 수의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귀 좀 움직여봐 해서 귀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수의근, 불수의근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가 결국은 수많은 몸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컨트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다 귀가 잘생겼다니까. 색깔 좋고, 뽀얗게 해가지고 애들 보세요. 막 젖먹이 애들 보라니까. 애들은 막 숨도 막 배를 벌럭벌럭 이렇게 오고 있고, 그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관상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에너지 상태에 따라 변해나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심상, 마음의 어떤 그 컨디션이, 또 방향성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 이해되시죠? 길을 보시더니 뭐 다른 돈이 들어오게 바쁘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뭘고?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니까 귀가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면, 예를 들어서 요 외륜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수주가 빈약하면 뒤집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이런 거죠. 이게 캐슬이 있는데, 이 캐슬이다, 캐슬. 그럼 요만큼 필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 돌멩이를 먼 데서 던져야만 어떻게 공격이 되잖아요. 근데 요 놈이 툭 튀어나오고 이게 빈약하면, 외륜이나 수주가 빈약하면, 여기에서 돌멩이를 여기서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명문이라는 공간이 뭘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홈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외부에서 뭐가 공격을 하면 쉽게 뭐냐면은 철렁거리고 손상을 당한다는 거죠. 거기 귀 모양에서 주로 뭐냐면 외륜 내각의 밸런스, 언밸런스, 그 다음에 수주의 빈약,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재물이 들어오면 쓸 곳이 많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는 됐고, 자, 뿌리 다음에 뿌리와 식물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뿌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낸 곳이 뭐냐면 이마. 자, 이마. 자, 이마로 내려갑시다. 이마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눈썹이 있을 것이고, 자, 이마는 기본적으로 높고 넓고를 좋아한다. 넓고. 그래서 이마는 이마의 가운데 이 부분, 평만한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이마로 해석하고, 뒤로 젖혀진 부분은 이마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뒤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부분은 이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평면하고 좋은 모양. 그래서 아주 완만하게 꺾인다면은 이마의 위치가 이렇게 더 넓어지겠죠. 그죠? 이마가 넓다는 말은 요 깎여 나가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 봐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깎여 버리잖아요. 그죠? 이마가. 보입니까? 요 정도, 이게 일각, 월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게 관상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깎여 나간 부위가 다른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이마는 어떻게 해요? 빨리 깎여 나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마가 어떻게 넓다, 좁다. 이마 좁은 거예요, 이 이마가. 좁은 이마. 좁은 대신에 이 이마가 조금 가진 장점은 뭐냐면 조금 높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마가 옆으로 빨리 깎여 나갔다는 말은 이마는 좁다는 이게 뭐냐면 요 부위부터가 이제 소위 복덕궁이 되는데 요 부위가 뭐냐면 천창. 자, 천창 핵심 뭐예요? 자, 하늘 천자에 창고 창자. 하늘이 내려준 창고가 머무르는 곳이다.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영마 천창은요 그 부위가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어 있다 보면 돼요, 서로. 그 다음 영마 위에 변지 위에 살림 이래요. 살림이 어디냐면 이렇게 요 안쪽 밀고 들어 요거 있죠. 요거. 그 다음 변지는 요 이마의 라인 정도. 요 살림은 이마가 요렇게 뽕 밀고 들어갔다. 이러면 뭐냐면 살림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걸로 봐서 대체로 장남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조상의 뭐냐면 열려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머리카락은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은 지난 시간에 했죠. 이제 미지의 세계 기억납니까? 미지의 세계. 또 뭐냐면 육신의 수많은 뭐냐면 육체적 조상의 숫자라고 했죠. 그죠? 육체적 조상의 숫자다. 이건 숫자가 머리카락이 그냥 숫자인데, 자, 그 부분이 뭐냐면 미지의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 자, 털이 나버렸다는 건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러니까 털이 나버린다는 것은 덮였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죠? 잘 알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살림까지 밀고 들어간 사람들은 조상의 살림도 돌본다. 그럼 그 조상 살림 밑에 뭐가 있냐? 농가 밭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부모가 물려준 창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부위가 어떻게 해요? 풍만하다는 것은 골격적으로 이마는요 대부분 살보다는 뼈거든요. 뼈가 더 훨씬 많아요. 물론 너무 얇은 건 물론 당연히 피하는 거지만 이 뼈의 상태가 골격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고 원만해야 좋다. 그래서 부위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는 것은 우리 공학적으로 얼굴을 딱 앞면을 갖다가 쫙 이렇게 쪼개서 명칭을 붙여놓지 않는 것은 이렇게 깎여 나가기 시작하는 부위까지가 이마고 깎인 부분부터는 천창인데 이게 빨리 깎이면 이게 좀 많이 깎였죠, 그죠? 이렇게 많이 깎이면 많이 안 깎이고 아주 완만하게 깎였다. 그럼 이건 풍만이란 말이에요, 풍만. 채워진 거. 그러니까 하늘이 무엇을 나한테 천창을 주었으니 그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의 그 천혜적인 어떤 유산, 혜택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창의 위치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유가 이마가 끝난 자리부터
이름을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아무튼 요렇게 이마의 가운데는 당연히 뭐 사공학당 이런 것이 대체로 그 공부를 하는 기운인데 이 자리가 푹 꺼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면 공부를 이루는 과정에 방해와 질곡을 겪는다. 그죠? 그 다음에 천창역마 변지 살림 요 부위가 대체로 좋은 상태일 때 그러니까 역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변지와 맞물리고 또 천창이라고 해도 역마의 부분과 서로 맞물려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이쪽을 더 위주로 본다, 이쪽을 더 위주로 본다예요. 상호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로 이제 요 역마 자리에 뭐가 나면요, 이렇게 털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인들이나 뭐 다 이렇게 이마 걷어 보면은 요 모서리 부분 이런 데에 뭐가요? 발자국 잔털 같은 게 막 나잖아요. 이 잔털은 뭐냐면 뭘 나쁘게 한다? 역마와 천창을 대처럼 나쁘게 하는 심한 경우는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주 눈썹까지 잔털에 싹